예술가가 남긴 것은 작품만이 아니다. 무엇이 예술인지 아직 모르던 소년 오승윤은 무작정 그림이 좋아서 그림에 빠져들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선친이 가던 길을 뒤이어 가게 되고 화업은 대를 이어 전해진다. 인간으로서 평범한 일상도 행복했지만 그림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했던 사람. 한 발 더 나아가 자신만의 색채와 화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그는 끝없이 해답을 찾고자 했다. 마침내 우리의 자연과 그의 순수한 예술 정신이 만나 그 결정체를 일궈냈다. 바로 우리 고유의 오방색이다. 오방색은 오승윤만의 그림 언어가 되고 변신의 변신을 거듭한다. 한국 고유의 색 오방색은 오승윤 화백을 통해 세계적인 예술로 거듭난 것이다. 그의 예술 정신을 기려본다. (2006년) 새해 들어 갓 며칠이 지났을까. 뜻밖의 비보가 날아들었다. 호남 지역 화단의 중진 화가인 오승윤 화백의 죽음이었다. 동료는 물론 가족조차도 예상치 못한 죽음이었기에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떠난 이는 아무 말이 없고 남겨진 이들은 하염없이 눈물만 나올 뿐이다. 그의 죽음은 가족과 동료 모두에게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 광주 화단의 거목이 말하자면 돌아가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외 전시를 통해서 자기의 조형 세계를 마음껏 펼친 작가로서 지금부터 그 열심히 쌓았던 그런 업적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대단히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취재진은 한 통의 편지를 들고 고은 시인의 집을 찾았다. 오승윤이 고은 시인에게 남긴 편지였다. 오화백이 저 세상으로 가기 전 시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 가슴이 먹먹해진다. 수년 동안 우정을 나누었던 오승윤 화백과 고은 시인. 이 편지가 오화백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착잡해진다. 빼곡히 적힌 오화백의 편지. 오화백의 비통한 심정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읽고 또 읽어보고 안타까운 마음은 더해만 간다. 편지에 동봉한 극락의 꽃 그림 한 장. 슬픔은 더욱 깊어진다. 늘 마음으로 정신으로 교감하며 외롭고 힘든 길을 같이 가던 오화백. 그가 더 이상 곁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그의 가슴 속에는 고향의 아이들이 아주 여러 명 들어있죠. 네. 늘 그런 아이들의 뛰노는 그런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순수합니다. 아마 그 순수가 자기 목숨을 앗아가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이 사람과 아주 마음 깊은
우정을 나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한 그런 죄를 지어 있죠, 내가. 광주 지산동 오화백의 집. 정다운 초가집은 그대로 있지만 주인이 떠난 탓인지 늘 묻어나오던 따뜻함 대신 쓸쓸하고 차가운 기운만 남아있는 듯하다. 오화백이 죽기 전 사용했던 방에는 그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채색을 하던 캔버스와 붓이며 팔레트도 아직 굳지 않았다. 온기가 남아있는 책상 위엔 그가 늘 착용하던 안경들과 아들에게 남긴 유서가 허전함을 채우고 있었다. 지금 한참 제 빛을 바라고 있을 때 돌아가셔버렸어. 그래. 남편의 소중한 꿈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옆에서 늘 지켜봐온 만큼 부인의 안타까운 마음은 그지없다. 도시 한복판에 자리한 초가집 한 채. 콘크리트 기세에도 전혀 꺾이지 않은 당당함이 있다. 그 당당한 기운은 이 집에 전해 내려오는 꿋꿋한 예술 정신 때문이 아닐까 싶다. 초가지붕에 방이 3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통의 초가 삼간이다. 친근한 표정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하루방과 매년 꽃을 피우는 동백나무는 초가집의 운치를 더해준다. 뒤뜰로 돌아가면 안주인의 정성이 배어있는 장독대가 있다. 선친 오지호 선생부터 2대째 내려온 이 집의 정겨운 풍경은 외갓집에 찾아온 듯 편안함을 준다. 예술가의 집이란 부담감 대신 소박하고 정감이 넘친다. 초가 한켠에 자리한 화실. 이곳에서 선친이 그랬듯 그림을 그려온 오화백.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으로 빠져들었고 변신을 거듭했다. 예술의 정답은 없고 지름길도 없다. 스스로가 해답을 찾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화실 안에서 계속된 예술가의 외로운 투쟁은 선친 오지호 선생부터 시작됐다. 선친 오지호 선생은 한국 인상파의 선구자로서 학생 시절부터 뛰어난 필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화순 동복 출생으로 본격적인 미술 공부를 위해 동경미술학교에 진학했고 그림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 기초를 다졌다. 다시 한국에 돌아와 개성 송도고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인상주의 화법의 기틀을 마련한다. 해방 후엔 고향으로 내려와 조선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남 미술의 기초를 다지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다. 다시 해외를 찾아다니며 한국만의 서양화를 그려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만의 아름답고 서정적인 풍경과 정취를 화폭에 담아낸다. 누구라도 돌아가고 싶은 고향집 풍경을 오지호만의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고 과감한 색채로 이국적인 풍경을 표현했는가 하면 그만의 화법으로 가장 한국적인 풍경과 인물의 표정을 드러냈다. 화가로서뿐만 아니라 국한문 혼용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직접 국한문 혼용 교과서를 집필하고 관련 책자도 여러 권 출판했다. 예술가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이다. 오지호 선생은 그렇게 큰 가르침을 후대에 남기고
지난 82년 세상을 떠났다. 사람이 되고 나서 그림이 나온 거지. 사람 질이 저급하고 질이 나쁘고 나쁜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좋은 그림이 못 그린다는 거지. 그렇게 커다란 테두리에서 이 자식들을 교육했지. 막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다, 이렇게 그린 거다, 색을 이렇게 쓰는 거다. 이런 구체적인 것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화가가 또는 그 시대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지인이 자기의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예술관과 어떤 그 미학을 이렇게 정립해서 펼쳐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후대에 이 작업하는 모든 분들이랄지 또는 이 호미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어떤 그 줏대랄지 정신철학에 대해서 정립해야 될 그런 하나의 귀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를 이은 화업은 큰아들 오승우 화백이 먼저 물려받았다. 대학 시절부터 서울에서 활동해온 오승우 화백은 전국의 명산을 화폭에 담는 데 주력했다. 선 굵고 거친 화법을 구사하는 오승우 화백이 선친 오지호 선생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역시 화려하고 선명한 색감이다. 웅장하면서도 여러 가지 빛을 가진 산. 오승우 화백은 그 매력을 화폭에 담고자 한다. 사시사철 새 옷을 입는 산. 같은 산이지만 매번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한다. 그 느낌을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이다. 남도의 산은 지고지순한 넉넉함으로 솟아 남도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화가의 캔버스에 그렇게 스며들었다. 남도의 설악산이라 불리는 월출산. 오승우 화백의 캔버스 위에서 그 당당한 위엄을 뽐낸다. 가을이면 울긋불긋 사람의 혼까지 빼앗는 내장산의 단풍은 화가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지난 98년 광주 지역 미술인들이 하이도 스케치 여행을 떠났다. 전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자 통안의 역사를 간직한 하이도만의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스케치를 하는 사람들 속에서 오승윤 화백도 펜을 움직인다. 섬은 섬만의 이색적인 풍경으로 화가들의 눈을 붙잡는다. 그 풍경을 따라 쉼없이 발을 옮기는 오승윤 화백. 이 밑그림들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재산이다. 때문에 이런 작업이 충실할수록 더 다양한 색채와 구성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엔 발길을 돌려 마을로 들어왔다. 커다란 기와집 한 채를 구석구석 둘러보고 이내 도화지에 담기 시작한다. 어촌인 만큼 물고기도 그림에서 빠질 수 없다. 오화백의 섬세한 눈이 물고기의 특징을 빠르게 잡아낸다. 이 밑그림 하나하나가 모두 오화백의 풍수 작품인 셈. 소중한 그림에 사인도 잊지 않는다. 남도의 넉넉하고 호방한 땅은 따뜻한 인심과 풍요로운 농사를 가능하게 한다.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는 바다와 사연 가득한 돌담길마저도 모두 예술의 토대가 된다. 이런 남도의 자연에서 자란 오승윤은 선친의 말없는 가르침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림을 접하게 된다. 고교 시절 전국 학생대회에서 소묘 부분 최고상을 받으면서 그림에 대한 감각과 자질을 드러낸다. 화가인 아버지 후광 덕분에 겉으로는 탄탄대로를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홍익대에 진학한 뒤 국전에 입선하기까지 10여 년 동안 길고 긴 습작 기간이 있었다.
그때는 하루빨리 아버지 같은 훌륭한 작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결과는 손에 잡히지 않았고 시련은 계속됐다. 제일 서운했던 것은 국전에 우리 아버지가 선친이 들어갔을 때 내 그림을 다른 사람이 상주자고 올린 것을 떼어내립니다, 입선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6번을 하게 되고 15년까지 그었는데 그 세월이 내 습작 단계예요. 너는 예술가는 돋보기 쓸 때부터라고 그랬어요. 마침내 오랜 습작의 세월 후 국전에 당당히 추천 작가가 됐다. 선친의 말씀처럼 그제서야 그림이 뭔지 예술이 뭔지 아득하게나마 알 수 있었다. 오승윤 화백의 초기 작품은 인물 위주의 사실주의 작품이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우리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소한 풍경이다. 그런 화법은 역사화에도 잘 어울려 박물관의 기록화로 요청받기도 했다. 오승윤 화백의 그림 속엔 그의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이 들어있다. 또한 오화백의 명작 중 한 가지는 바로 누드다. 인체를 화폭에 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려운 과정이다. 그는 사실적이면서 정확한 인체 구조를 그려낼 줄 알았다. 인체에 대한 관심은 훗날까지 이어져 그만의 확실한 인체 대비를 이뤄낸다.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제 상황을 가장 현실적인 어떤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작가로서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 세상을 보는 어떤 눈을 갖는다는 의미에서와 또한 그 작가로서의 어떤 기량을 축적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적인 작업은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화백은 화가이면서 열정적인 스승이었다. 74년부터 전남대에 재직하면서 예술대를 창설한다.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미술이 학문적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 것이다. 당시 형편이 어려웠던 학생들에겐 밥을 해먹으며 따뜻하게 품어주었는가 하면 강의실에서는 정확하고 빈틈없는 교수로서 열정적인 강의를 보여주었다. 74년부터 82년까지 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미술학 연구에 앞장선 학자로서 학생들에겐 늘 고맙고 따뜻한 스승으로서 기억되고 있다. 수업에 이제 들어가면은 인체를 지도할 때는 한적하고 모델을 세워가지고 그 맨 처음에 까만 물감으로 가지고 그것을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그 빨간색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게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 선생에 대해서는 전남대학교에 다닐 때 배웠던 학생들은 정말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이 정말 지금도 아마 마음속에나 머릿속에 항상 간직돼 있고 7, 80년대 당시 오승윤 화백의 작품은 전묘법으로 표현됐다. 전묘법이란 그림의 채색을 점을 가득 찍어 채우는 것이다. 그림의 내용도 사실주의 인물화에서 서정적인 풍경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자연의 찬란하고 다양한 색을 표현하기엔 점유법만한 것이 없었고 오화백이 남도의 자연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 즈음부터다. 하얗고 청순한 백꽃을 점을 찍어 표현하고 어머니의 품 같은 지리산의 넉넉한 모습도 점묘법으로 그려냈다. 오승윤 화백의 그림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된다. 자신만의 화법을 찾기 위해 유학을 떠나 새로운 그림 공부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결심에 기름을 부은 건 역시 선친 오지호 선생이었다. 학교를 나가고 있으니까 그때는 다른 데 살고 있을 때는 그게 아직도 학교 나가느냐 그 말은 학교를 왜 그만두지 않느냐로 여러 차례나 충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한 3년 전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로 바로 사표 써가지고 총장실로 갔어요. 앞으로 6개월 후에 학교 그만둡니다. 6개월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화법을 찾기 위해 오화백이 찾은 곳은 산사였다. 몸과 마음의 여유를 얻을 겸 들른 산사에서 우연히 선명한 단청의 색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울긋불긋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오묘한 진리가 눈에 들어온 것이다. 수많은 색 가운데 이 오방색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호기심과 의구심이 들었다. 지리산 굴의 어느 조그마한 그 무당집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그 자연을 그리다가 그 무당집에서 발견한 색깔이 바로 우리 오방색, 우리 선조들이 이런 오방색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필법 이것을 한 10여 년 하다가 정말 이제 내 것이 발견되는 거, 그 자연을 그만큼 이해했기 때문에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풍수라는 제목을 우리 그 사상에 나오는 그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것을 읽어보는 과정에서 자연과 우리 인간 그 생활 속에서 그 색채, 오방 정색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가지고 역시 작품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그가 발견해낸 오방색. 이것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 것인가는 순전히 스스로에게 달렸다. 오승윤 화백은 지금껏 자신이 접한 자연과 풍경을 자신만의 문양으로 표현해내는 데 전력을 다했다. 사실적이면서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 언어를 만들고 싶었다. 그 결과 수년에 걸쳐 탄생한 것이 이름하여 풍수 시리즈다. 이 풍수 작품은 당시 화단의 중견 화가로서 입지를 굳힌 우화백에게 커다란 변신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과 물, 우리나라의 넉넉한 자연을 뜻하는 오방색은 단청에서부터 출발한 우리 고유의 색이다. 또한 그 속에 담긴 심오한 의미는 음양오행설에서 유래한다. 오방정색 가운데 청은 봄의 기운으로 동쪽을 가리키며 황은 생선과 포용으로 중앙의 색이다. 적은 여름의 색으로 공간과 남쪽을 가리키고 백은 가을을 뜻하며 권력과 서쪽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흑은 겨울과 속도를 표현하며 북쪽을 가리킨다.
오방색은 내면에 깔린 우리 정서를 표현하고 곡선의 문양은 친근감과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풍수는 신비함과 익숙함이 조화를 이루었다. 풍수 작품에 등장하는 것은 자연만이 아니다. 인체에 늘 관심이 많았던 오화백은 풍수 중앙에 여인을 등장시킨다. 언뜻 보면 안 어울려 보이는 듯하지만 인간도 자연 속의 일부분이고 둘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만한 구도도 없다. 풍수와 인간의 어울림 또한 오화백이 풀어야 할 숙제였다. 이 그림은 이 대상이 현재 서구적인 합리주의적인 데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실제 누드보다도 이 대상보다 그 인체의 비례 이것이 확실합니다. 더 정확하고 이것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모델을 쓰는데 크게 변하진 않고 이 합리주의적인 것과 이 우리나라 자연주의적인 것, 자연사상 이것이 합해집니다. 제 그 누드 작품은. 여기서 자연주의적이라는 것은 이것을 형상화했는데 이 구름이 이쪽으로 다시 들어갈 거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동양 그 체형이나 그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날씬하게 이렇게 딱 이쁘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이것은 합리주의로 그 인체 비례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도 다음에 사실은 또 흐트러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와 이런 자연주의, 합리주의 형태가 합쳐진 것이 이제 내 그림이죠. 풍수 속에 수줍은 듯 내려앉은 나부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가장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기존 인물화에서 보이는 에로티시즘을 없애고 초인간적인 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적 정치와 문양을 섬세하게 표현한 이 작품은 우리의 색을 재해석하며 친근감을 더해준다. 누드는 역시 그 사람이고 사람 역시 자연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비자연적인 그런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 선생님 작업 속에서 그 자연 풍경 속에서 누드가 나타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인간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99년 4월 오화백은 풍수 개인전을 열어 대중에게 작품을 공개했다. 예술은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그렇게 해서 약속합니다. 이 개인전은 오화백 개인에게도 뜻깊은 전시회일 뿐 아니라 당시 한국 현대미술이 주도하는 화풍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개인전으로서 시선을 끌었다. 이런 새로운 시도는 화단에 큰 바람을 가져온 것은 물론 작가 자신에게도 커다란 모험이자 변신임에 틀림없었다. 이제는 조금 그래도 또 우리 광주 시민들한테 좀 보여줄만 하겠다. 또 이것이 어차피 초창기에는 여기서 발세를 받은 색깔이고 오방색이라는 것이 하지만 외국에서도 또 인정해주고 해서 이제 한번 가져야 되겠다 해서
이번 전람회는 사실 발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98년 봄, 담양에선 보기 드문 전시회가 있었다. 한불 중견작가 3인전으로 봄, 자연, 인체와의 만남이란 주제였다. 풍수로 변신을 시도한 오승윤과 동양적 인물화로 알려진 프랑스 화가 본네프와 극사실주의로 유명한 구자승의 전시회. 세 사람은 자신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동양적인 테마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본네프와는 오승윤 화백과 프랑스 현지에서부터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 교감해 왔다. J'aime beaucoup l'être humain parce que d'abord c'est mon ami et pour moi j'ai envie qu'on fasse beaucoup de choses ensemble. Et d'ailleurs il y a un projet dont j'ai eu l'idée qui était de faire un projet. Ce projet c'était de réunir l'Asie et l'Occident. Et donc quand Monsieur O est venu me voir à l'exposition au Japon, je lui ai présenté un 프랑스 화가 본네프와와 한국의 중견작가 오승윤이 알게 된 것은 95년부터다. 오승윤과 프랑스 화가 본네프와는 서로가 공통점을 발견하며 교류하기 시작했다. 본네프와는 오승윤의 작품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초가집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했고 이번 방문으로 그 소망을 이뤘다. 서로의 집과 작업실을 오가면서 더 많은 공감대가 생긴 오승윤과 본네프와. 두 사람은 같은 길을 가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서로의 작품을 존중해주는 좋은 길동무가 되어주곤 했다. 오승윤 화백이 국제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96년. 모나코 몬테카를로 전람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면서부터다.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을 소재로 한 풍수 작품. 이 작품은 해외 평론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유럽 화단에 당당히 신고식을 마쳤다. 이를 계기로 오승윤은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의 화랑에서 연속 초대를 받게 된다. (99년) 파리의 피에르 가르댕 전시관에서는 현지 수집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30인전이 열려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수준 높은 수집가들이 초대하는 만큼 권위 있는 전시회다. 이 전시회에 오승윤의 풍수는 비페트, 세자르, 카르조 등과 함께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초대되는 영광을 안았다. Le collectionneur Patrice de la Perrière a choisi un peintre coréen pour la force de mystère et l'évocation mythologique de ces tableaux. 오승윤의 풍수는 프랑스 언론에 연일 보도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93년에 이미 파리 화단에 데뷔한 오승윤은 99년 파리 개인전을 열게 된다. 당시 전시회를 통해 파리의 유명 평론가들의 관심을 얻게 됐고 이것은 국제 순회전에 연이어 초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그냥 본네프와랑 좀 다른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새롭게 시도하는 작가들에게 초점을 두는 아트페어 꼬드과 살롱전에 오승윤 화백은 98, 99, 2년 연속 초대되며 한국의 오방색을 세계에 알렸다. 유럽 화단에서는 한국 고유의 색과 자연에 호기심을 갖게 된 것이다. C'est-à-dire que les œuvres de Monsieur O ont un intérêt assez grand parce qu'il a su créer un univers à base de traditions coréennes, mais quelque chose qui dépasse le simple intérêt pour un seul pays et qui est un langage qui est compréhensible sur un plan international. Donc l'intérêt, c'est qu'il a su créer un univers. 유명 평론가들의 극찬에 힘입어 오승윤의 풍수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 순회하게 된다. 수많은 전시회에서 오승윤의 풍수는 동양에 대한 신비감을
그만의 화법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을 받았다. 새로운 밀레니엄에도 그 바람은 계속됐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아트페어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참여했다. 이런 국제 전시회는 화가 오승윤을 성장시키는 촉진제가 됐고 국제적인 관심이 큰 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됐다. 국제 전시회를 통해 교류하게 된 사람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오승윤의 집을 방문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집에 다녀간 후 오화백의 작품에 더 많이 공감했다. 프랑스 대사관에서는 이례적으로 대사관저에서 오승윤의 개인전을 열어주었다. 이국적인 외국 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고유의 색 풍수의 전시회는 국내외 관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많은 분들이 거기 화단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만은 특히 오화백은 그와 같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독특한 그 화법을 통해서 소위 그 이쪽 프랑스 화단과 한국 화단의 하나의 그 가교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겸재 정선을 가장 존경한다던 오승윤 화백. 그래서일까 오화백은 금강산을 제대로 그려보고 싶었다. 얼마 전 금강산을 여행하는 동안 12,000봉의 봉우리를 12,000번 대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그려왔다고 했다. 저는 금강산을 그동안 그리워했고 애정을 가졌기 때문에 좀 더 내 총력을 동원해서 구성해보고 또 앞으로 이렇게 그릴 걸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그렸죠. 오승윤의 풍수 작업은 최근 또 한 번의 대작으로 대중들에게 선보였다. 바람과 물의 역사가 그것이다. (2004) 광주 비엔날레에 풍수 작품으로 참여하게 된 오화백은 구상 1년, 채생 6개월을 거쳐 이 600호의 대작을 완성하게 된다. 말이 600호지 자신의 키를 훌쩍 넘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 그가 얼마나 고심하고 노력했는지 어깨너머로 느껴진다. 세계의 미술인들이 어깨를 겨루는 미술 전람회인 만큼 한국 고유의 색을 또 한 번 세계에 알리는 기회인 것이다. 풍수 속에 담긴 한국의 정신은 물론 스스로가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도 꼭 알리고 싶었다. 부처님이나 이런 누드와 상반되게 그린 것은 결국 인간의 선, 영과 선을 결합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금 제작했고, 이 색채는 우리 동양 아주 기본색인 오방색, 다시 말하면 단청으로부터 오는 거, 단청. 이것을 기조로 해가지고 좀 더 우리나라 색채나 모양 이런 것이 그 정체성을 좀 찾고 싶었죠. 2004 광주 비엔날레 기간 동안 한국 고유의 색 오방색은 오승윤의 붓에서 풍수로 재탄생되어 세계인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오화백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도 연도 지금 연도지라고 굉장히 있었구만. 예. 여기까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까지 자신의 작품과 그림 인생을 총망라한 대형 화집이었다. 사진도 굉장히 그동안 앨범 속에 흩어져 있던 사진들을 한데 모으고 사진도 정말 많았는데 이제는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자신의 옛 작품들도 모두 만날 수 있는 화집 준비가 한창이었다.
경기도의 한 화랑에서는 초고와 판화 인쇄를 마친 오화백의 화집이 서울 개인전에 맞춰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훨씬 지나도 화집은 완성되지 않았고 일은 계속 어긋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순박한 오화백은 크게 낙심하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생일을 하루 앞둔 어느 날 그간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오화백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믿어지지 않는 뜻밖의 불상사. 미술인들이 함께 모여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찍었던 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좋아했던 모형인데 허탈해하며 안타까워하며 거짓말이겠지. 유족의 슬픔이야 더 말할 것이 없고 지역 화단에 든든한 거목 하나를 하루아침에 잃은 미술인들은 그가 남기고 간 유언과 함께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로 착잡한 심정이었다. 그리고 당신이 남긴 사랑하는 부인과 자녀들과 지금도 어디선가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날 것만 같은데 그를 보내야 하는 사람들의 허망한 마음은 그지없고 부디 편히 쉬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국제적인 어떤 경험과 세계 화단의 진출을 위한 그 몸부림이라 할까요? 또 그런 전시회 출품들을 하고 세계 작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흘려는 그런 자긍심과 그런 또 자부심, 또 화가에 대한 그 자기의 욕망도 있었겠죠.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파리, 러시아 등등을 해서 좋은 전람회 많이 참여했습니다. 서양화를 하시면서도 이 한국적인 어떤 서양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고 그 한국 미술의 해답은 한국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한국의 색채, 한국의 문양, 한국의 정신을 작품화하는 데 대단히 노력했다. 나름대로 그쪽에서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던 작가였다. 예술은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 늘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던 한 화가는 이제 자신이 남긴 작품으로 그 정신을 말하고 있다. 안주보다는 변화와 모험으로 살다간 오승윤 화백. 한국의 색을 세계로 알린 그의 예술 정신을 기려본다. 오승윤 색 아득하도다. 1500년 가을 단풍 단청으로부터 온다. 초롱초롱하도다. 천년의 새 아이들 밤새워 기쁨 역을 치는 색동저고리로부터 온다. 가슴속 그 천년의 흥망 저녁 노을로부터 온다. 돌아서면 찌르르 찌르르 내일 태어날 푸르른 아기 우르릉 소리로부터 온다. 이윽고 지리산 및 섬진강 흘러 검은도 새빨간 동백꽃잎으로부터 온다. 아, 승윤의
화려강산 두둥실